수험생들이나 정신없이 바쁜 직장인들에게 핫식스, 레드볼, 몬스터 등의 에너지 음료는 구세주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에너지 음료에는 일반적으로 각성 효과가 있는 카페인, 구연산, 타우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구연산은 몸의 산화를 중화시켜서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타우린은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서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음료의 놀라운 기능은 구연산이나 타우린보다는 바로 카페인에 있습니다. 카페인은 뇌에 각성 효과를 줘서 정신을 맑게 해줄 뿐 아니라 주의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페인의 작용 기전을 알기 위해서는 아데노신의 기능에 대해서 알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아데노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데노신은 RNA를 구성하는 물질로 모든 동식물의 세포에 존재합니다. 뇌에서 생성된 아데노신은 신경세포의 활동을 둔화시켜서 졸음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아데노신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데노신 수용체에 아데노신 대신 결합을 하게 되고, 이 결합은 아데노신이 본래의 기능인 신경 안정작용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뇌의 혈류 장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에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이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작용으로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더 활발하게 만들고 졸음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카페인과 아데노신 수용체의 결합은 혈관 수축을 통해 혈압을 높이고 간을 자극해서 혈당을 분비하게 만들어서 근육도 힘을 더 잘 쓰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행복한 느낌을 주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도 촉진을 하게 되는데요. 카페인 섭취 후에 피곤이 풀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페인의 이러한 각성 효과는 어디까지나 아데노신 수용체에 대신 결합하여 일시적으로 아데노신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피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늦은 시간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뇌의 온전한 수면을 방해해서 다음날의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에너지 음료는 구연산, 타우린 등 피로회복에 좋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지만 카페인 함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성인의 경우에 하루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로 섭취를 권고합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체중 kg당 2.5mg 이하로 섭취를 권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청소년이 50kg 정도 몸무게라고 하면 125mg 이하가 권장량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료별 카페인 함유량을 보시면 에너지 드링크 한 캔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서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 집중력을 위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경우 한 캔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2캔 이상만 마셔도 기타 음식이나 음료를 통해 섭취하는 카페인과 합치게 되면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잘만 섭취하면 건강에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인디애나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하나 소개드리면, 카페인을 적정량 섭취한 경우에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소의 수치가 증가하게 되어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근위축성 축삭경화증과 같은 퇴행성 신경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발표뿐 아니라 카페인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교감신경 항진 작용이 과다해지면서 뇌의 각성이 지나치게 되어서 불면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요.
위산 분비를 자극을 해서 속쓰림이나 위염, 위궤양 등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빈혈을 유발하고 칼슘 흡수를 방해를 해서 고령에서는 골다공증이 잘 생길 수 있고 성장기 청소년에서는 키 크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는 경우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린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 지속적인 에너지 드링크 섭취가 6% 내외의 혈압 상승과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를 증가시켜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 드링크를 과다 복용을 하고 나서 심장마비 등의 심혈관 질환이 발생했다는 뉴스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에너지 드링크는 잘만 섭취하면 주의력, 집중력 향상뿐 아니라 체내의 도파민 등의 호르몬 분비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앞서 언급드린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 몸의 반응이 이런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에너지 드링크에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